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발 EF만 보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니?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F라고 하는 거는요, 이젝션 프랙션, 그래가지고 심장이 얼마나 피를 짜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만약에 피가 100이 들어있다. 근데 이제 대동맥으로 한번 딱 짜냈을 때 60이 나간다. 그럼 그게 60%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이 들어있는데 한번 짜냈을 때 30밖에 못 나가. 그럼 30%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원래 60을 내보내야 되는데 30밖에 못 내보내. 그럼 이거는 심장 기능이 떨어진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수축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바로 심부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이젝션 프랙션. 근데 이제 이 심초음파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의 결과로 나오는 여러 항목 중에 이제 요것만 딱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들고 찾아가면은 이것만 보지 말라고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사들을 생각을 할 때 의사들이 모든 병에 대해서 다 잘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과 의사만 해도 자기 전문 파트가 아니면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분비 하시는 선생님이 호흡기를 잘 알까? 폐에 대해서 잘 알까? 또 호흡기 하시는 선생님이 심장에 대해서 막 잘 알까? 그러니까 같은 내과 안에서도 지금 이러는데 이게 지금 뭐 다른 과로 가면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심장 쪽 문제가 뭔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뭔가 엄청 조금 당황해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자기 환자 입원했는데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심장 초음파를 하고 에코를 하고 심장 내과에 컨설트를 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컨설트는 누가 봐요? 딱 컨설트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뭐 어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종이로 따다다다닥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에 입력을 해주면 그 선생님이 따다닥 보고 이 컨설트가 들어왔네. 그래서 내가 가서 환자 보고 여기다 답신을 남겨주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 컨설트 종이를 출력을 해가지고 여기 어디에 들고 다녀. 들고 다니면서 이 선생님을 찾아가야 돼. 이 컨설트 봐주시는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이 동선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이 컨설트를 봐주시는 선생님이 지금 시간에 어떤 위치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바쁠 때가 못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미묘한 타이밍, 요때 이제 딱 가가지고, 선생님, 죄송한데, 환자 한 분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거 공감하시는 선생님도 엄청 많을 거다.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딱 받아가지고, 그래. 오케이. 내가 보고, 답신 남겨줄게. 이러면 너무 great. 너무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어요. 어땠냐면은, 요걸 딱 들으면 일단 표정이 일단 뭔가 일이 생긴 거잖아요. 얼마나 바쁜데, 우리 펠로우 선생님들도 얼마나 바쁘신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펠로우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워낙 바쁜데, 이걸 또 일이 추가로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 게다가 아랫사람이야.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물어보면,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생각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일단 그 EF도 괜찮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딱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발 EF만 보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니? 너희들 정말 공부도 안 하고 뭐 개념도 없고 요새 애들은 문제가 많고 너네들 우리 때 같았으면은 진짜 전체 다 소집해가지고 다 죽었다. 뭐 이제 이런 그런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러면은 EF가 제일 중요한 걸 어떻게 해? EF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거 보고 제가 그러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잖아. 그리고 몰라서 이게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잖아, 이게. 만약에 알면은,
혼자 해결했지 뭐할로 힘들게 이렇게 짜증을 들어가면서 이걸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겠어요. 이게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인도 예를 들어서 이 호흡기 파트에 예를 들어서 PFT 요 검사 결과지를 본인한테 물어봐. 그러면은 뭐 볼 건데 이 PFT의 여러 항목 중에서 뭘 어떻게 볼 건데 또는 뭐 내시경 사진을 물어봐. 그러면 아마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분은 자기 그 파트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마를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어떤 그런 건데 당연히 처음 보는 전공의들이나 처음 시작하는 의사들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분들 특징이 이런 거죠. 자기보다 조금 모르잖아요. 그러면 막 엄청 무식한 거야. 막 거의 막 나가 죽어야 돼. 근데 이제 본인이 만약에 뭘 모르잖아요. 본인이 뭘 몰라. 뭐 본인 환자를 본인 파트가 아닌 다른 검사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자기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파트는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 컨설트 답신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오냐면은 이거 한참 딱 끼고 나중에 답신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환자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경과 관찰하시고요. 나중에 외래 팔로업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정말.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오늘 이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부터, 좀, 들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EF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가, 지금. 그러니까 EF, 이게 이제 심실 용적. 제가 심장주기 곡선을 할 때, 요 용적은 빼먹고 다른 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마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이완기라고 하는 거는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들어차는 구간이죠. 심실로. 그러니까 심실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심실에 용적이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다가 요때 들어오는 문이 닫히죠. 그러니까 심실로 들어오는 문이 닫히고 또 심실에서 나가는 문은 이미 닫혀 있어요. 그런 상태니까 어디 빠져나갈 구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륨은 변하지가 않아요. 부피는 볼륨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압력은 어때요? 이렇게 힘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 구간을 등 용적성 수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적이 같은데 수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빵 패스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가는 문이 열리면서 피가 쫙 하고 박출이 되죠. 박출이 되니까 용적이 쭉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다시 나가는 문이 닫혀요. 들어오는 문이 이미 닫혀 있었잖아. 그러니까 요 구간에는 용적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심실의 힘은 쭉 빠지죠. 그래서 요 구간을 우리가 등 용적성 이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오는 문이 열리고 나서 들어오는 문이 열리면 이때 심실이 엄청 이완을 빵 하기 때문에 이 심방에 좀 차있던 피가 우르르 이 심실로 들어옵니다. 요걸 이제 첫 번째 페이스, Rapid Filling Phase. 이완계도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급속 충만기라고 합니다. 급속 충만. 그러다가 이제 웬만큼 들어오고 나면은 두 번째가 이제 다이아스테시스라고 하는데 요때는 이제 그냥 중간 충만기라고 해서 뭐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게 미적지근하죠. 그러니까 정맥에서 심방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그만큼만 심실로 들어가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는 심방이 한번 짜주죠. 에이트리얼 시스톨이 일어나죠. 왜 일어나나요? 여기 P웨이브, 요 심방의 탈분국 있잖아요. 그럼 조금 있다가 이 심방압이 증가하면서 심실로 피를 마지막으로 딱 내보냅니다. 그러면 심실에서 조금 더 피가 차니까 이렇게 용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이완기 때도 3개의 페이스로 이렇게 심실의 용적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이 되면은 이제 심실이 가장 많은 혈액을 품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요 지점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완기 말 용적이라고 해요. 이완기 말 용적. 그래서 end diastolic volum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120cc 정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등 용적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는 똑같으니까 하다가 이제 빵 내려가면은 여기, 요 끝에, 여기 똑같죠?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수축기 말 용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d systolic volume. 이때가 제일 이제 심실에 피가 덜 적게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차는 거죠. 그래서 요 용적은 한 50cc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게 120cc 중에서 50cc를 짜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를 짜낸 거예요? 70cc를 짜낸 거잖아요. 70cc. 그래서 요 70cc를 뭐라고 하냐면은 요걸 이제 스트로크 볼륨. 그러니까 1회 심장 박출량이라고 합니다. 1회 심장 박출량. 영어로는 스트로크 볼륨. 그래서 그게 이제 70cc가 되는 거고, 120 중에 70을 짜냈으니까 요 분수로 120분의 70을 하면 대충 뭐 한 58%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곡선에서의 EF, 이젝션 프랙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심박출량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심박출량은 1분 동안 심장이 대동맥으로 박출하는 혈액의 양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1회 심박출량에다가 심장이 1분 동안 몇 번 뛰느냐, 그게 이제 심박수잖아요. 심박수를 곱해주면 그게 이제 결국은 심박출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이 EF, 그러니까 그 이젝션 프랙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완기 말 용적, 수축기 말 용적, 이렇게 그 심장 주기에서 이 심실 용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